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1장 10일 사기꾼 등치기. 소호아가 약간 실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손이 그를 잡아당기는 게 아닌가.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은 바로 도하였다. 소호아는 그녀에게 끌려 장막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가볍게 발을 구르며 말했다. 너 이 바보. 물건을 사려면 나를 부르지 않고 남에게 속다니. 말은 80냥도 못 되고 그 진주는. 소호아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진주는 10냥밖에 안 되지. 도하는 놀라며 물었다. 너 그럼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왜 남들에게 속아주었지? 속는 것도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어.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소호아를 바라보았다. 소호아는 진주꽃을 그녀의 머리에 꽂고 웃었다. 누나, 화내지 마. 봐요, 이 진주꽃은 얼마나 아름다워. 누나의 머리에 꽂으니 마치 공주 같아. 다만 공주와 어울리는 왕자가 없어 애석한 일이야. 도하는 푸아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바로 바보 왕자가 아니냐? 소호아는 다시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내가 바보라고. 잠시 후에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걸? 지금까지 나를 속인 사람들이 더 크게 당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도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다. 그들이 어떻게 너에게 당한다는 거야? 소호아는 입가에 빙긋이 웃음을 띄울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에 머리를 치며 비로소 입을 열었다. 말아. 나가 서 있거라. 작은 말은 가벼운 소리를 내고 장막 밖으로 나갔다. 소호아는 장막 안에서 말꼬리를 잡아 멀리 가지 못하게 했다. 도하는 가벼운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 이상한 아이로구나. 내가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내가 하는 일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장막 앞에서 돌연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말을 산 도련님은 장막 속에 계신지. 소호아는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는 가볍게 웃으며 서서히 입을 열었다. 이 멍청한 자식들이 과연 나에게 당하러 왔군. 그는 갑자기 도하를 이불 속으로 떠밀어 넣고 말했다. 얌전히 누워있어.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마. 그는 이불을 그녀 위로 덮어버렸다. 난 여기에 있으니 여러분들은 들어오시오. 들어온 사람은 모두 10여 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손에 모두 크고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진주를 팔았던 뚱뚱보의 보자기가 가장 컸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느라 숨을 씩씩거리고 있었다. 소호아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일로 여길 오셨소? 이렇게 많은 물건은. 말을 팔았던 마른 사나이가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다. 옛말이 맞아요. 귀한 사람만이 귀한 물건을 볼 줄 아는 법이죠. 이 사람들은 도련님이 물건을 잘 안다고 해서 희귀하고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지요. 설마 별것도 아닌 물건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마른 남자는 급히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여러분들은 빨리 보자기를 열고 도련님에게 보여드려요. 장막 안으로 들어선 10여 명은 제각기 보자기를 폈다. 보자기 속에는 과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보석류도 있었고 진귀한 가죽과 모피, 녹용. 이 모든 것은 조금 전 그들이 장인들에게서 사온 것이었다. 물건들이 모두 좋으니 전부 사고 싶소. 10여 명의 상인들은 모두 기뻐서 희색이 만면에 수군댔다. 그중 한 사람이 나섰다. 번거로우니 한꺼번에 사시는 것이 좋겠어요. 좋아. 모두 싸시오. 10여 명은 급히 보자기를 합해서 하나로 묶었다. 보자기는 소호아보다도 더 컸고 보통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할 무게였다. 뚱뚱이는 조급함을 참는 듯 두 손을 연신 비비다가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저 돈은? 금으로 드릴까? 얼마인가 말해봐요. 모두 자기 물건값을 말했다. 그러나 실제 가격보다 7, 8배나 비쌌다. 이불 속에서 그 말들을 듣고 있던 도하가 일어나려 했으나 소호아가 그녀의 고개를 누르고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소아는 계속 웃음을 잃지 않았다. 전부 합해서 얼마요? 마른 사나이가 가장 빨리 계산을 마쳤다. 전부 1600냥이요. 소아가 소리쳤다. 결코 적당한 가격이 못 되는군. 뚱뚱이와 홀쭉이는 아까도 이런 말을 들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도련님이 값을 배 이상으로 얹어주는 성미임을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이런 좋은 성미와 좋은 버릇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다. 여러 사람은 급히 한 걸음씩 나서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으리께서 값을 말해보시죠. 하지만 당신들이, 소인들은 절대로 딴 의견이 없습니다. 얼마를 주시든 이 물건은 그 값에 이미 팔린 겁니다. 확실하오? 그럼요. 저희 관내 상인들의 명예를 걸고. 정 그렇다면 좋아, 내가 말하지. 이 물건들을 다 합해서 전부. 말을 하며 소호하는 허리춤에 찼던 보자기를 열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차서 마른 침을 삼키며 소호와의 보자기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양손가락으로 금돈을 하나 집어낸 뒤 웃으며 말했다. 한 냥을 드리겠소. 그들은 모두 대경실색했다. 말을 판 마른 사나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련님, 농담하시는 것이죠? 난 벌써 말했어. 금은 농담을 하지 않소. 당신들은 날더러 가격을 정하라 했고 또 이견이 없다 했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소. 그는 금 한 돈을 땅에 던지고는 보자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보자기는 그보다 훨씬 컸으나 그는 조금도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도화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려 버렸다. 고개를 내밀어 바라보니 몇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고 있었다. 또 몇 사람은 일제히 욕설을 퍼부었다. 사기꾼. 우리 물건을 빨리 돌려다오. 누가 사기꾼이냐? 당신들이야말로 사기꾼이지. 뒤따라 이야, 애구,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화는 후다닥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10여 명의 사람들 중 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사나이들은 소어에게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아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부어올랐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다. 도화는 크게 놀랐다. 그녀는 관회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활할 뿐더러 무예도 좀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소녀는 그들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속이고 때려눕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한동안 넋을 잃고 그들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고개를 돌렸다. 그 이상한 소년과 말은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작은 말의 등에 보자기를 지우고 소어하는 초원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그는 얻어맞은 사람들의 꼴을 생각하며 빙긋빙긋 웃었다. 어느덧 정오가 되었다. 햇빛은 갈수록 뜨거워졌으나 소어하는 별로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은 견디지 못하고 헐떡이기 시작했다. 초원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나무 그늘도 찾기 힘들었다. 소어하는 눈을 껌뻑거리며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돌연 보자기를 열고 염소뿔을 꺼내 멀리 던져버렸다. 그는 길을 걸어가며 물건들을 차례차례 꺼내 던졌다. 시간이 지나 보자기 속 물건이 거의 줄어들자 그는 보자기째로 멀리 던져버렸다. 통쾌하다, 통쾌해. 이때 멀리서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어아, 강어, 가지 말고 좀 기다려. 말 한 마리가 초원을 가로지르며 힘차게 달려오고 있었다. 말에 탄 사람은 반짝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채가 바람에 휘날렸는데 그 얼굴은 마치 복숭아처럼 상기되어 있었다. 소어하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말을 아주 잘 타는데 정말 멋있군. 도화는 그의 앞에 다다르자 말을 멈추지도 않고 훌쩍 뛰어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고 큰 눈은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너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는구나. 내가 일을 저질렀으니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왜 그 사람들을 속였지? 그들이 나를 속이는데 나는 왜 그들을 못 속여? 물건들은 모두 버렸어. 버렸어? 너 왜?
그 물건들 때문에 말은 지쳤고 나는 뜨거운 햇빛 아래서 걸어야 했잖아. 난 바보가 아니니까 물건들을 모조리 던져버린 거야. 이 바보야. 그것들은 값진 물건들인데 아깝지 않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천하의 값진 물건이 그것들뿐만은 아니야. 또 내가 갖고 싶으면 언제든 얻을 수 있지. 너 정말 미쳤구나. 물건들을 버렸으니 죽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들이 만약 좋은 사람이라면 그 물건을 주워서 유용하게 쓰겠지. 난 그들이 물건을 주울 때 지을 기쁜 표정만 생각해도 마음이 흐뭇해. 그건 힘들여 들고 가는 것보다 좋은 일이지. 그들이 만약 나쁜 사람들이라면 그 물건들을 나쁜 놈들이 줍게 된다면 필시 욕심 때문에 서로 대갈통이 터지도록 싸울 거야. 누가 혼자 물건을 차지하려 한다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어도 넌 좋으니? 왜 안 좋아? 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를걸. 넌 정말 나쁜 놈이야.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물건들을 줍는다면 매일 풀숲으로 가서 이 같은 보물을 또 찾으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겠지. 굶어 죽을 때까지. 그는 껄껄 웃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봐라, 내가 이 물건들을 던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것인가.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냐. 도하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가벼운 탄식을 하며 말했다. 너는 정말 소마왕이야. 좋아, 너는 날더러 바보라고 부르더니 미친놈이라고 하고 이제는 마왕이라 부르면서 왜 나를 쫓아오는 거지? 도하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난 다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야. 왜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어쨌든 난 갈 것인데 무슨 인사가 필요하겠어? 인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 만약 인사를 한 후에 내가 나를 잊을 수 있다면 인사를 해도 무방하겠지. 하지만 넌 날 잊지 못할 거야. 도하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쳐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자기 말에 대한 긍정에 불과했으나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어찌 너를 잊지 못할 줄 알아? 나를 본 사람은 모두 나를 잊지 못할 거야.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엔 웬일인지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어와는 여전히 웃을 뿐이었다. 왜 울지? 난 나이가 너무 어려서 너의 남편이 못 돼. 더군다나 너는 예뻐서 남편을 못 찾을 염려도 없어. 너는 정말. 그녀는 무슨 말로 이 괴물을 상대해야 좋을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손을 비비다가 말에 올라타더니 멀리 달려가 버렸다. 소어하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여자란. 알고 보니 여자들은 정신병이 있구나. 그는 작은 백마의 털을 매만지며 다시 중얼거렸다. 마라. 너도 바보가 아니라면 여자에게 접근하거나 태우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칠 거야. 여자가 화가 나면 너에게 화풀이 하겠지? 아, 내 엉덩이는 맞아서 멍이 들 거야. 말에 오른 그는 천천히 앞을 향해 걸어갔다.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한 사람이 그의 길을 막았다. 햇빛 아래 그 사람의 하얀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맑은 눈은 화가 나 있었으나 조금도 무섭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귀여운 인상을 풍겼다. 소어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당신이었군. 왜 여기서 뜨거운 햇볕을 쬐고 있지? 백의 소녀는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나를 기다린다? 얼마 전엔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잔소리 말고 가지고 와. 가져오라니? 무엇을? 내가 강탈해 간 물건들 말이야. 아, 알고 보니 그 물건들을 말하고 있군. 내가 필요할 줄 알았으면 좀 남겨둘 걸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모두 버리고 없어. 버렸다고? 누구를 속이려고. 내가 왜 너를 속이겠어? 그 폐물들을 내가 가져다 무얼 하게? 잠시 말을 끊은 소어하는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넌 화가 나니까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는 게 마치 여자 같은 표정이 되는구나. 내가 아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녀도 화를 내면 너처럼 예뻐졌지. 너에게 소개해줄까? 베개 소년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는 큰 눈으로 소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냉랭한 소리로 말했다. 만약 물건들을 버렸다면 변상을 해야 돼. 정말? 물론 그래야지. 넌 정말 그 물건들 때문에 쫓아온 거냐? 물론이지. 그렇지도 않을걸. 내가 그 병신들의 문제에 그리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더군다나 나를 속였으니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해. 넌 물건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러 왔겠지? 베개 소년이 소리쳤다. 그렇다. 난 너를 만나러 왔어. 난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이 모양이니 만약 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소아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웃었다. 나를 죽이겠어? 흥, 너는 죽어도 마땅하지.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니 못 고칠 것도 아니야. 만약 나를 스승으로 삼는다면 내가 잘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 수 있어. 그를 바라보는 소아의 눈동자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내가 나를 제자로 삼겠다고? 하하하. 뭐가 우스워? 너같이 예쁜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하지만 나에게 내가 뭘 가르쳐 준다는 거지. 뭘 나보다 잘하는 게 있겠어? 내가 나의 제자가 된다면 몰라도. 넌 무예를 배우고 싶지 않으냐? 너는 너의 무예가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내가 제일 고수라는 것을 너는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고수라면 여기까지 도망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닌데. 관외로 온 것은 필시 남들의 추적을 피하려는 것이 목적일 거야. 베개 소년의 안색이 즉각 변했다. 소어의 말에 놀란 그는 눈에서 빛을 내며 소리쳤다.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내 내력이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 알 것 없고 내 내력도 상관하지 마. 너의 무술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시합을 하자. 지는 사람이 제자가 되기로 하는 것이 어때? 좋아. 너의 무예를 누가 가르쳤는지 보고 싶었다. 지는 사람이 제자가 되기로 약속한 거야. 그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몸을 돌리며 말 잔등에서 날아오르더니 두 손을 그 소년의 양눈을 향해 쭉 뻗어나갔다. 베개 소년은 소아가 이토록 신속하게 손을 쓸 줄은 짐작도 못했기에 무척 놀랐다. 그러나 이 소년은 무공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싸움의 경험도 많은 듯 곧 몸을 비틀어 소아의 뒤로 지쳐 들어갔다. 그러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손을 휘둘렀다. 이 신속한 동작은 자세가 아름다웠고 정확히 요혈을 향했다. 그는 마치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 같았다. 소아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베개 소년이 우세를 잡게 되었다. 소아는 겨우 몸을 비틀어 다섯자 밖으로 나가떨어지며 입을 열었다. 잠깐 기다려라. 베개 소년이 자세를 늦추며 말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야? 너는 정말 나의 무술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알 수 있겠느냐? 10번의 공격이 끝나기 전에 알 수 있어. 난 믿지 못하겠는데. 말을 하며 자세를 고쳐 잡은 소아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고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그는 얼굴에 가볍게 웃음을 띠고 있으면서도 실은 악독하게 일격을 내갈겼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파바에게서 배운 수법이었다. 베개 소년은 이 일격에 우세를 놓치고 말았다. 비록 주먹을 적중시키지는 못했어도 우세를 보이게 된 소어아는 계속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입을 쉬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넌 역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년이 돌연 앞으로 달려들었다. 소년은 두 주먹으로 소어아의 가슴을 노렸다.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권법이었다. 이번에는 소어아가 놀라 잠깐 주춤거렸다. 그는 이 주먹을 막지 않고 급히 뒤로 물러섰다. 소년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마치 소나기가 퍼붓는 듯 두 주먹으로 공격을 가해왔는데 완전히 목숨을 내건 일격이었다. 소어아는 손바닥을 폈다가 다시 주먹을 쥐기를 되풀이했다. 그의 수법은 돌연 악독하고 괴이하게, 그러다가는 강렬하게, 또 험악하게 변화했다. 소어아는 2살 무술의 악독함과 음구유의 괴이함,
이대추의 강렬함과 도교교의 음기함, 그리고 하파바의 변화를 모두 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소년이 주먹을 마치 소나기가 내리치듯 퍼부어 공격하자 소어하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한편 소년도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아이의 무술이 이토록 변화무쌍한 것이 기이했고 더군다나 그가 어느 문파인지도 알 도리가 없었다. 돌연 소어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이, 멈추어라. 좋아. 내가 먼저 멈추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번개와 같이 6번이나 공격을 시도했다. 소어아는 좌우로 피하며 틈을 이용해 3번 반격한 후 소리를 질렀다. 이것도 멈추는 거냐? 백의 소년이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엔 너에게 속지 않으려는 거야. 이제 10번도 더 붙었으니 나의 무술물로를 알았겠지? 내가 만약 모르면 멈추고 내 말을 들어. 백의 소년의 주먹이 느려졌고 소어아도 이미 뒤로 서너자 물러섰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백의 소년은 공격 자세를 멈추고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의 무술은 물로도 없어. 물로가 없는 게 아니라 물로가 너무 많아서 너의 눈이 아물거렸기 때문이야. 물로가 많다고? 무슨 물로들이지? 말해두지만 나는 무술을 5사람에게 배웠어. 이 사람들의 무술은 모두 복잡하고 이상하지. 중토무림 명가의 무술은 내가 모르는 것이 없어. 그러나 너의 무술 같은 물로는 없어. 그건 약장사나 하는 기술이야. 약장사라고? 후후. 이 5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너는 놀라 자빠질 거야. 어쩌면 그들이 은퇴했을 때 넌 어린애였을 테니까 모를 수도 있고. 백의 소년이 분노하여 말했다. 그런 시시한 무술을 어찌 나의 무술과 비교하겠어. 너의 무술은 괜찮지. 그러나 너의 그 얌전한 풍채에 어째서 그런 미친놈의 최후 같은 무술을 배웠는지 모르겠구나. 백의 소년이 다시 크게 노했다. 내가 무얼 안다는 거야. 나의 광풍백 팔타는 지금 무림, 각 문파의 권법 중에서 첫째는 못 돼도 둘째는 돼.